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지수 건강한 조정, 행복한 크리스마스 준비하기입니다.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늘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수가 급등해서 가격 부담이 상당한 데다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사실상 3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경제 봉쇄 우려도 커졌는데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 등 긍정적인 소식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내던지고 있어서 연말 조정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번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지수는 무난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하락했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간불 지킨 종목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승용차를 선보일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테슬라 관련주들은 휘청였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는 들썩였습니다. 인포뱅크가 상한가 올라가고요. 캠트로닉스, 엔지스 테크놀로지, 에이테크 솔루션, 텔레칩스 등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그룹주들도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나는데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되면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5%대, 삼성물산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또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화요일에만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핫한 코너 수익의 진수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이 연말에 또 어떻게 담아가야 되는지 그 전략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40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1% 넘게 또 코스닥이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뜨고요. 코스피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미 너무 과열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 그래도 있다. PER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오늘의 하락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죠. 맞아요. 예, 뭐 저 조정이라는 말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락이면 하락이지 무슨 조정이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많이 차 있는 건 맞습니다. 과매수권인 것도 맞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만한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좀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 네.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우리의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괜찮다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찝찝한 부분은 환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환시장의 변동성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조정 주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환시장의 변동성이 꽤 컸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네. 그러니까 급락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엮이면서 파운드가 급락을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달러까지도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장중에 그러니까 네. 어제 시간이 어제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저는 확실하게 더 공수병보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건데 네. 이게 오후장 돼가지고는 장막판에는 또 다 올렸어요. 환율을 다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도세가 확 나온 건 맞아요. 확 나와서 시장을 한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매도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만 봤는데 이번에 좀 나름 발톱을 숨기고 있던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게 환시장에서.
그러면서 상품 시장까지 다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매도세가 어흥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세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놈이 언제 나오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받아친 느낌. 올 테면 와봐라.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이슈가 어제 다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진 건 아주 큰 악재인데 그거를 윗방향으로 다시 밀어 올렸다라는 거. 그만큼 아직까지 위험자산 선호도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유럽 증시는 볼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시장의 메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메인은 뉴욕 증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대만 증시, 그리고 인도 증시예요. 인도. 예, 요네 국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신고가를 지금 치고 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국가거든요. 나머지는 못 쳤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오르다가 지금은 좀 횡보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아예 뭐 코로나 그 이전 수준까지도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은 여러 나라가 만장일치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재정 정책의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랑 헝가리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뭐 긴급 자금 또 뭐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은 너무 더디죠.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지금 아주 지금 같이 이제 잘 지금 빨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긴축을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요. 코로나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유럽은 증시는 별 상관없다. 하지만 환은 중요한데 네. 이 환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는데 이거를 업어치기를 했어요. 매수세가. 근데 이게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오늘 시장에 네. 만약에 환이 좀 다시 이제 말아 올리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가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다시 더 강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내년 1월 한 중순까지는 의외로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만약에 개장되는 이제 환 시장과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 좀 낙폭을 키웠다. 그러면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확실히 나올 수 있다. 네. 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네. 오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하락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잘 봤고요. 네, 어, 잘 봤고요.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시장 될까요? 하락할 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 장중에 그 우리 시장 움직임이 보면 미국 선물 시장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도 보면은 선물 시장이 또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그 타이밍이 딱 언제였냐면은 그 경기 부양책이 상원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미국 선물 시장이 분봉상에서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갑자기 이제 코스닥에서 급락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상당히 많이 뺐는데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다 올라왔거든요. 플러스권으로 또 돌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냥 뭐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영국의 코로나 변종 나온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쭉 빠지다가 막판에 또 경기 부양책 통과 합의가 됐다 이러면서 또 잡아 올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코로나 우려냐 경기 부양책 기대냐 여기에 항시 늘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번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 부양책이고 요번 다음에는 이제 없다. 이러면은 시장은 이번이 고점입니다. 떨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나올 예. 것 같지. 바이든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바이든과 옐런의 그 두 그 파트너십이 돈을 지금 엄청 풀라고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은 견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가령 이제 단기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소나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 흔들림 정도는 사실 2% 정도 흔들리는 거 이 정도는 저는 그냥 이 먹구름 정도 낀 거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먹구름 꼈다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야지 그때 처마 밑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비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미리 처마 밑에 들어가면 갈 길을 못 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신호는 뭐냐?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우지수가 21선을 이탈하는 거. 요걸 이제 신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좀 현금 비중 늘려도 저는 된다고 조금 보고 피하자.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뭐 종목별로 그냥 대응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영국의 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심각하긴 하죠. 전부 다 셧다운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그 유럽 쪽과 관련된 심각성이 우리나라에 직접 다이렉트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과 관련된 부분은 늘 보면은 달러에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 증시에 이렇게 쿠션 받아갖고 오거든요. 건너 오는구나. 예. 근데 네. 이제 보면은 그 달러 영향을 받는 미국 증시가 그래서 중요한데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면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증시만 살아 있으면 우리 시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만약에 네. 들어온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면 우리 시장 계속 믿음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주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지수의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이슈가 가장 시장에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애플이 드디어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내놨거든요. 이랬을 때 오늘 시장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좀 시장의 영향 어떻게 체크하세요? 뭐 사실 이제 제가 자율주행은 내년도에 이제 가장 핵심 수혜 이제 섹터가 될 거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메인 종목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메인으로 자율주행이면 뭐다? 네, 할 만한. 뭐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네. 그러니까 이 통신과 관련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글로벌 쪽에서 좀 약간 흔히 말하는 비빌 수 있는 좀 비빌 수 있는 건 VTX 통신칩이거든요. 그러니까 VTX가 이제 자동차가 다른 뭐 사물이나 아니면 같은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랑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코너에 이쪽에 있는데 차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얘들끼리 먼저 이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랑도 통신을 하고,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보이니? 옆에 이래 오는데 차가 이만큼 와. 너 조심해서 와. 아니면 앞 차가 가면 나 지금 여기 앞으로 갈 거야. 너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인데 이런 식의 통신, 그러니까 V2X 시장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직관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이 네.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라이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가장 이제 큰 이 소위 메인인데 아니면 소프트웨어. 근데 우리는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나마 뭐 억지로 비비면 네. 이제 현대모비스나 네. 만도 정도가 되겠죠. 그뭐 그냥 에이다스 정도가 뭐 그건데 이게 뭐 명확하게 좀 보기 좀 어렵고 어쨌든 근데 한 그 정도 회사고 나머지가 어떤 핵심 부품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부품 회사. 근데 네.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인포뱅크 이런 이제 상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테마죠 그냥. 그냥 테마로 테마로 가는 가는 거죠.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오히려 해외 주식을 좀 하십시오. 미국에 국내보다는 예, 지금 해외 스타트업 쪽이 관련 조금 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종목들 요즘 엄청 많이 IPO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스펙을 통해서 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 벨로다인, 그다음에 뭐 루미나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뭐 우리는 없냐?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에서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 없을까요? 있죠. 예, 어떤 거 삼성전자. 있어요? 삼성전자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삼성전자인가? 돌고 돌아 삼성전자긴 결국에는 한데 그건가? 왜냐하면 그 애플이 어쨌든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을 만들 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차량용 반도체들도 본인이 만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AMD랑 같이 뭐 협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인텔과 좀 약간 결배를 하는 걸 보면 네. 이것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운드리를 TSMC랑 할 거예요. 근데 TSMC가 이 모든 물량을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그 흘러나오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또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장용 이제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 뭐 미래카, 커넥티드카는 그걸 뭐 내연기관으로 달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전기차로 달릴 거니까 국내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괜찮겠죠. 아, 예, 그쪽이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내년에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휘청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애플차 출시와 관련해서 어느 쪽의 수혜를 좀 체크하고 계실까요? 별로 수혜 없어요. 역시나 예.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번에 뉴스 나왔고 네. 한참 동안 이제 뉴스 안 나오다가 나중에 다 돼야지 이제 나올 또 그런 부분이기 하긴 때문에. 또 2024년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애플이 원래 이제 그 스타트업에 지금 그 투자하기 시작한 건 2008년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되게 오래된 얘기네요. 예,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되게 갑작스러운 거죠. 예, 근데 왜 갑작스럽게 또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은 네. 테슬라 쪽에 있던 그 기술진 중에 한 명을 임원으로 애플이 데리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구글도 지금 자율주행차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많아요. 근데 테슬라 못 따라잡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동차에 들어있는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데이터가 지금 네.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에 다 모여 있어요. 애플, 구글 같은 데는 있죠. 그 구글은 그게 안 돼 가지고 시작은 테슬라보다 먼저 했는데 그 데이터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경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구글이 나중에 경험 무시 가서야 못하죠. 네. 예, 웨이모를 갖다가 그 같이 파트너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구글은 지금 그것도 없어요. 지금 자동차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라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로봇 움직이는 컴퓨터로 봐야 돼요. 컴퓨터. 예, 근데 네. 움직이는 컴퓨터에 사람이 그냥 따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다니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 빠르면 2024년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출시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 4년 안에 그게 빨라야 되지 않을 2025년 넘어갈 거고요. 그때 물론 이제 그 뭐 상용화는 가능하겠지만 성능 면에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또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있을 예,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움직이는 관련주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막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블랙박스 만드는 업체가 어떻게 자율주행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테마성으로 보고요. 역시나 오늘 근데 쓴 단지 종목들 이제 현대차가 4대 자기네들 핵심 그 과제 중에 미래차 중에 자율주행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혜주는 될 거예요. 보면 이제 제일 유력한 쪽으로는 센서 쪽은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MC넥스나 오늘 캠트로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쪽에는 카메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가면은 걔들은 눈이 카메라니까 그쪽 카메라 쪽이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네. 또 AI 반도체 쪽인데 AI 반도체는 현대차가 직접 만들든지 삼성전자 거 쓰든지 뭐 이러겠죠. 예, 전력 반도체차 들어가면 무조건 삼성전자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데들 또 5G가 사실상 맞아요. 5G. 이제 자율주행차 돌아다니려면은 실시간으로 해야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쪽들이 이제 실질적인 수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테마성 자율주행에 딱 국한되어 있는 포인트는 없는 그래서, 거네요. 아. 그래서 이제 테마성으로 그냥 움직인다 봐야 되겠고 이 애플 건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테마의 지속성은 저는 그냥 오늘로서 끝나지 않았을까. 내일 정도면 차익명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래도 2차 전지주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이제 미국장에서는 많이 빠졌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죠. 많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서 빠지는 빠졌다. 거고 응. 테슬라는 이제 이벤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S&P 500 편입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뭐 저는 여전히 뭐 테슬라의 주가는 뭐 내년에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죠. 속도가 원래만큼은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테슬라는 우상향하는 종목이긴 할 것 같은데 네. 원래만큼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냐 그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에는 저는 이제 비테슬라 진영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비테슬라? 비테슬라 진영 쪽이 오히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진입을 할 겁니다. 대거 시장으로. 그러니까 일단 뭐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네. 이미 폭스바겐은 유럽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미 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델 3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의 아주 큰 약진은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거의 무주공산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뭐 많이 뭐 이게 전기차 나왔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테슬라랑 차이 아예 다르죠. 넘사벽이죠. 네, 왜냐하면 차이가 테슬라는 크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나온 전기차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모델들은 우리 흔히 말하면 현대의 뭐 코나나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내연기관에 뭐 억지로 짜놓은 거예요.
억지로 거기 내연기관 플랫폼에 억지로 막 짜가지고 만든 전기차니까 이게 제대로 된 뭐 테슬라랑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뭐 테슬라는 이런 거 있어요. 경쟁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 테슬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는 아시겠죠. 이게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테슬라는 본인들의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뭐 이 플랫폼 방식,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플랫폼 방식, 그러니까 지금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스케이트보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스케이트보드처럼 평평하게 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좀 뭐 팩을 좀 늘리면 좀 커지고 줄이면 뭐 이게 조금 더 작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테슬라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다 공개했어요, 테슬라. 이걸 숨기지 않고 다 공유를 왜냐하면 하면서 이 시장이 커지면 자기들이 먹을 게 더 플랫폼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큰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있네요. 소프트웨어도 자기들이 팔 수 있고 뭐 파워 트레인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팔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전용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전용 모델들이 나오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이겼어요. 예, 이미 이제 뭐 ID3가 지금 모델 3를 이미 판매량을 지금 10월 달부터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내년에는 현대차도 전용 이제 모델 라인들이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차츰차츰 시장에는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는 계속 이제 경쟁을 받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럴수록 소재나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 엄청 소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는 건가요? 이미 눈을 돌려 있습니다.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나만 이미 몰랐나? 이미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나만 몰랐구나. 네. 아, 이미 다 알겠습니다. 거기만 집중되고 있어서 네,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소재 장비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고점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정 더 시 전기차 저는 시장이- 매수 관점 계속 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이가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예, 반바지지의 지가 그렇죠. 이 여기도 차죠. 있죠.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 지금 자체 배터리 하겠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테슬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쪽에 모드 같은 거 다 없애고 통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건데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플랫폼 만들면은 테슬라는 지금 플랫폼 자체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 전략이잖아요. 네. 어쩌면 애플도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아, 지금 그 테슬라에서 간 사람도 애플 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새로운 게 굉장히 나오기보다는.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애플 테슬라가 점점 기술이 개발될수록 2차 전지 관련 그쪽 부분에서 경쟁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몇 년 후 얘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년 일단 괜찮아요. 내년도에 전기차 시장 업황 자체가 2차 전지 시장이 일단 내년도에 45% 정도 성장할 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올해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고 내년도에 성장성이 그걸 뒷받침해 준다면은 최소한 꺾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유동 성장에서 계속 된다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성장주들은 계속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실질 피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조정 온다면은 뭐 매수 어디를 볼 것이냐 어떤 보니까 쪽으로?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SK 이노베이션도 또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LG 쪽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원통형 하이니켈 이런 쪽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과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뭐 제일 쉽게는 이제 하이니켈 그럼 뭐 양극재잖아요. LNF가 팍 떴잖아요. LNF. 삼성 SDI나 저기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는 LNF와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 네. 또 뭐 원통형 만들려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초점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삼성그룹주들 이제 삼성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 없어졌고 11조 원이나 이제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 실리면서 삼성그룹주들에 좀 관심이 실렸는데 뭐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물산이랑 생명만 올랐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지금
삼성그룹주 이런 이제 논란이 아니죠. 뭐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편법을 쓰긴 어렵잖아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전공법으로 나올 거고 아. 다 낼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또 법적 소속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서 다 낼 건데 한 번에는 못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납하겠죠. 네. 분납을 해서 보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뭐 한 6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한 1년에 한 2조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6년 동안. 네. 예, 그러니까 6년 동안 1년에 2조씩 아이고, 이렇게 나눠내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뭐 이재용 뭐 부회장이 뭐 영끌이라고 하던데요. 이 영끌이 그 영끌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때나 영끌을 쓰나? 그래서 하여튼 영끌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주식담보대출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살겠다라는 뜻이겠죠. 거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제일 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지배 구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의 위치에 있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 뭐 생명,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이 될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막 되게 신선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요 부분은 이미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건희 그 회장의 별세 때부터 이미 이슈가 나온 그쵸. 거라서 뭐 제가 뭐 크게 뭐 신선한 재료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관련 종목들은 긍정적일 거고요. 삼성전자도 배당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승전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쪽 여전히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또 그만큼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이 배당 이슈를 또 가진 것도 있을 텐데 이제 배당 이제 상속세가 확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삼성 관련주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배당은 확실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죠. 해요. 11조인데 네. 이제 아마 한 번에는 못 낼 거고요. 이제 뭐 얼마 내고 그다음에 6년인가 뭐 5년인가 이렇게 나눠 갖고 내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1년에 1조 이상씩 막 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1조. 그렇게 내는 기분 정말 어떨까요? 그것도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게 어디야. 예. 어쨌든 이제 뭐 자금이 그렇게 큰데 자기 통장에서 빼가지고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낼 방법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제일 네. 쉬운 거는 배당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뭐 가능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물산 갖고 있고 물산이 생명 그리고 이제 생명이 전자 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생명 거 같은 경우에는 팔아도 물산이 전자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삼성 생명 거 판다든가 가령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또 SDS는 이쪽이랑 라인에 없기 때문에 전혀 뭐 전체 지배 구조랑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 SDS의 지분을 또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삼성생명 법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나오게 되면은 그 팔아야 되잖아요. 전자 지분을. 근데 이제 어차피 팔아야 될 거. 요번에 팔아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거 만약 팔게 되면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외부에다가는 못 팔잖아요. 그 삼성물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물산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또 지배구조법에 걸려가지고 지주사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지배구조 개편을 요참에 좀 이번에, 할 만한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삼성물산은 그 이슈 한번 타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들도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도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수주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짤까요? 조선주들? 뭐 사실 이제 조선주가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지만 올해 목표치 대비하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조선사가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사실 우리 빅3를 보면 그나마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보면 네.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제일 많이 달성을 했어요. 80%까지는 만들어놨는데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50%거든요.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걱정할 건 아니에요. 원래 대부분 조선사들이 연말에 이거를 수주를 한 목에 다 몰아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한 번에 또 왕창 나올 수도 있어서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올해 이제 다 갔잖아요. 올해 안 나오면 그 물량 뭐 내년에 또 나오면 또 내년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뭐 사실 시장에는 기대감은 다 나온 거죠.
나왔기 때문에 뭐 발주와 관련된 부분은 기대는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목표량을 달성했는데 초과분이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약간 더 좋았겠죠. 근데 이거에 나와도 미달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황 관련 부분에 기대감이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어렵긴 하구나라는 거죠. 하지만 뭐 저는 뭐 내년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은 확실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오늘 요 부분을 우리 조선주를 제가 오늘 그 주식학 개론에서도 한번 다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그 현대미포 야드 그러니까 이 배 짓는 이런 소위 말하면 이 뭐죠?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도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찼어요. 그 사진을 보면 네. 정말 빼곡하게 다 찼어요. 그만큼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업황에 대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조금 내년에는 확실하게 좋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원래 내년에 좋아질 거다, 내년에 좋아질 거다, 내년에 좋아질 거다 했는데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이번에는 진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올해까지는 아직 목표치는 대부분 미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클 텐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신기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년까지 이제 좋을 걸 보고 있고 이제 연말에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거고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하고 그리고 이제 대우,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 현대미포조선은 항시 조선주들 움직이면은 탄력이 제일 좋아요. 그 이제 그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령 LNG 추진선이 한 척이라도 수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 확 뛸 겁니다. 추진선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두 종목 아니라도 내년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좋을 텐데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 회복을 못 했죠. 그래서 더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쉬어간다 한들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 섹터별로 이슈 있는 섹터들 좀 짚어봤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이재훈 님도 그렇고 공부하기 님도 그렇고 5G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수익의 진수에서 종목 추천 받아본 다음에 5G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야인스톡 마무리하겠습니다.